먼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일방 처리가 아니라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된 거는 분명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의결하는 그 합의의 내용이 헌재 결정의 취지에 온전히 부합하는 것인지는 저로서도 의문이 있다는 점을 기록에 남겨두고 싶습니다. 오늘 통과되는 안에서는 앞서 서왕진 의원님이 말씀 주신 바와 같이 2035년 이후의 감축 목표를 상한과 하한으로 별도로 정하고 실효적 규제는 하한에만 연동을 시켜서 상한은 선언적 의미만 갖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지난 수년간 기념비적인 헌재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법정에 서고 싸워왔던 기후소송 청소년들과 시민들이 보기에는 비겁하고 기만적인 목표 설정 방식일 수 있습니다. 기후 시민들은 상한을 바라보게 하고 정부는 하한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이 애매한 동상이몽식 목표를 국회가 용인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이견 범위가 큰 상황에서 국민 모두가 책임지고 이행해야 할 기후 목표를 단독 처리하는 것이 추후에 책임 있는 이행의 명분을 약화시킬 수 있고 이미 시한을 넘긴 입법 의무를 마냥 미룰 수 없다는 이유로 뼈아픈 절충 끝에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는 변명을 드립니다. 목표가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4년 뒤에 2030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그 뒤에 목표도 흔들리게 됩니다. 오늘부로 감축 목표에 대한 논의는 쉼표를 찍게 되지만 내일부터 실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에 진심으로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앞에 놓인 2030년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혜경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네,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본 의원은 이 개정안이 기후 대응의 절박성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안이므로 의결에 반대합니다. 지금 국민은 기후위기를 온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사람이 쓰러지고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바다에서는 어류가 폐사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폭염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기후재난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폭염은 기후재난이라고 하면서 왜 탄소 감축은 이렇게 미온적합니까? 이번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범위형 경로라는 포장지로 국민의 눈을 속이는 기만적인 안입니다. 8조 제3항은 2035년 이후의 목표를 하한과 상한의 범위로 형태로 설정했습니다. 상한선은 마치 초기에 온실가스를 더 많이 감축하는 것처럼 조기 감축 경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 즉 배출권 거래제 등 실제 규제에 적용되는 기준은 상한이 아니라 하한선 단 하나뿐입니다. 결국 조기 감축처럼 보이는 상한선을 앞에 내세워 생색을 내고 실제로는 선형 경로인 하한선에만 규범력을 부여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국민 기만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미래 세대의 과도한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기후특위가 실시한 공론화에서도 우리 국민 77.9%가 조기 감축 경로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법적 기준이 되는 하한선을 선형으로 설정한 것은 헌재 결정의 취지에 배치되는 것이며 압도적인 민의를 짓밟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 경로의 하한을 배출권 거래제 등 규제와 연동시킨 8조 제3항 후단의 규정을 삭제하고 헌재 결정에 부합하도록 상향된 조기 감축 경로를 법적 기준으로 명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조기 감축이 불가능하다는 산업계의 주장 역시 검증해야 합니다. 최근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업종별 생산 전망을 최근 추세로 조정하고 정부와 업계가 이미 제시했거나 추진 중인 감축 수단만 제대로 반영해도 산업과 냉매 부분에서 총 4,170만 톤을 추가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면 2035년 하한선은 53%가 아니라 58.6%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기술적 한계가 아니라 이미 감축한 감축 수단조차 목표에 반영하지 않은 정부의 의지 부족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계의 엄살에 떠밀려 제8조 2 감축 목표 설정 조항에 산업계 지원 문헌을 끼워 넣는 것도 법의 체계에 맞지 않습니다. 산업계 지원은 이미 제3조 기본원칙, 제47조, 제8장 녹색 성장에 차고 넘칩니다. 성격이 다른 감축 목표 조항에까지 중복으로 넣을 이유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개정안은 헌재 결정의 핵심인 세대 간 형평성을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안입니다. 지금은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농민과 어민, 취약계층의 그대를
게 될 것입니다. 소위에서 조문 체계와 감축 경로를 전면 재정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본 의원은 이 개정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네, 헌재 위원 결정에 대해서 다른 어떤 법안보다도 이 법안이 그나마 빠르게 통과가 될 수 있었던 건 여기 계신 기후특위 위원분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최근에 이어지는 이상기후로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온실가스 감축은 전 세계가 다 같이 노력을 해야 기후 대응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총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과 미국의 참여 없이는 어렵다는 점 역시 대부분의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이 저런 기후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과 동시에 국내 산업 경쟁력을 앞으로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 법안에 대해서 합의를 이룬 것에 대해서 우리 당 역시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것처럼 메가 프로젝트의 수요 예측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자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30년 40% 달성 목표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내용들이 법안 소위에서 논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산업계는 선형 감축과 오목형 감축, 그러니까 선제적인 감축에 대해서 절대 안 된다. 지금 산업의 경쟁력을 고려할 때 너무 어렵다라는 절박한 현실의 목소리도 전한 바 있습니다. 여러 사항들을 다 고려했을 때 저희도 미래 세대의 부담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서 국내 경쟁력을 챙기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주당에서 요청했던 내용과 함께 선형 감축으로 하되 글로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볼록형으로 갈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달아달라고 요청했던 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이 더 늦지 않게 가기 위해서 대승적인 여야 합의를 이룬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했다는 점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굉장히 높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만 책정해놓고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사례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한 사항들은 왜 그랬냐면 목표만 책정하고 실제로 가능한 기술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의 더 중요한 지점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기술 개발, 산업계가 기술 개발을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 지원을 넣었다는 점, 이 의미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을 바탕으로 앞서 이소영 의원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리 국회와 정부가 더 열심히 박차를 가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우리도 목표를 지킬 수 있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의 토론 말씀 오늘 잘 들었고요. 저희가 법안 소위 과정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사실 충분히 소위할 기회를 많이 가졌고, 앞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또 지적하신 것처럼 법안 소위에서 양당 그리고 사실은 또 다른 의원님들까지 참여하셔서 합의로 처리를 한 법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견을 충분히 말씀하셨고, 내용도 속기록에 다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적인 의사 처리 방식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소희 네, 간사님. 같은 의견입니다. 이미 반대 의견은 이미 속기록에 남겨져 있고요. 저희가 이 각 양당이 하나씩 양보를 해서 합의된 법안입니다. 그 부분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투표로 갈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번 더 정혜경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에서는 국회법 112조에 보시면 의장은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지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아니면 표결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의원이라도 헌법기관으로서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면 표결을 처리하는 것이 이 규정에 의거하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여야 간 합의를 했다고 해서 다수결 처리로 하는 것은 국회법을 위반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저에게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이 의사진행에 대해서, 발언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이한성 위원님. 발음을 좀 정확하게 해주세요.
제가 한성이라든가요? 그렇게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헌성 의원님. 예, 우리 기후특위 의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들이 특위 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여야가 끝까지 머리를 맞대고 소위의 수기를 거듭하고 해서 서로 합의한 안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반대하시는 의원도 충분히 반대 의견을 피력을 하셨는데 보통의 경우에 국회에서 표결치라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소위 위원회에서 다 합의 처리되고 그러는데 우리 정 의원님께서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시를 하셨는데 그게 속기로 남아 있고 이러니까 우리 표결에 없이 그냥 저희들은 합의로 이렇게 처리하시면 좋겠고 조금 불편하시다면 표결이 아니고 의결하는데 조금 기권이나 이런 식으로 조금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은데 하여튼 여야 간사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으니까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 표결 처리 없이 그냥 통과시키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혜경 의원님. 예,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고심하셔서 이 안을 도출했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2년 동안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한 번도 우리 상임위에서도 전체가 함께 했던 것에서 반대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에 대해서 제가 표결 처리하자고 하는 이유는 헌재에서 결정한 것을 그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보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법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저는 기후위기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석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리고 소위에도 참석하지 못해서 제가 발언을 높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역사적인 이 순간에 그 반대 표결에 대해서 입장을 정확하게 내는 것이 제가 헌법기관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표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 제가 일단 별건으로 해볼게요. 하나는 이 안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거 맞습니다. 근데 국회법 규정에 의해서 제가 그것을 포기해야 되는 이유가 명백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국회법에 보시면은 이 반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안에 대해서는 표결을 처리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다수가 합의했다고 해서 표결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명백하게 제가 반대를 하고 표결을 하자고 하는데 이것을 기존의 간행이다? 그래서 그것을 표결 처리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회법을 위반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저한테 국회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가져와 주세요. 그 근거를 가져와 주시면 제가 합의를 해드리겠다고요. 이상입니다.